자,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 6조 직계제를 이제 실시할게요. 그 의정부 서사제도하고 6조 직계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정책이 어떻게 이제 실시를 했는가, 실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어떤 왕 때 뭐 의정부 서사제도고, 어떤 왕 때 6조 직계제. 특히 이제 태종 때는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미덴 109페이지에 표 보시면 요거보다 더 좀 세부적인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의 정의를 이제 볼게요. 자, 밑에 이제 가와 나는 이제 태종 때 6조 직계제와 그 다음에 세조 때 6조 직계제 요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조 직계제의 의미가 뭐냐면, 직계라는 말이 뭐죠?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죠. 어디가? 6조가. 그래서 고종시대 때도 있었죠. 육부 직주제. 근데 육부 직주제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상서와 판사를 되게 제시인과 추신이 다 겸직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남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왕이 권력의 정점을 써갖고, 육주의 업무를 직접 총괄하는 거야. 그래서, 상당수의 업무를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를 해요. 예. 다만 이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사대문서하고 중재수 재심 부분만 한번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럼 사대문서는 왜 그러냐? 사대문서는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표현을 쓸 거면은 경력이 많은 의정부 대신들이 되게 밝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가고, 중재수 재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한번 사형수 같은 걸 한번 다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태종하고 세조가 좀 달라. 태종 때는 그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심인데, 거기 이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세조 때 들어가서는, 사대문서는 제거하고, 뭐만 간장하죠? 중재수 재심만. 그래서 이 기록이 세조 때인지 태종 때인지 구분하려면, 중재수, 그러니까 사대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해요. 사대문서가 있으면 요거는 태종 때이고, 사대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세조 때죠. 이렇게 이제 시기 구분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의정부 서사제도인데요.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 그 밑에 이제 세종 때 이제 있는데, 그 의정부 서사제도는 먼저 실시한 거는 언제 때라고 했죠? 태종 때라고 했죠? 근데 세종 때 다시 이제 복구를 했는데, 세종 때 몇 년을 기준으로, 그 연도 잘 보세요. 18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6조 직계제, 그 위에는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그래서 의정부 정사들이, 정책 논의에서 결정권을 가지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표를 보면 6조에서 의정부에서 올리죠. 그래서, 의정부에 이를 쳐서, 의정부에서 정결할 부분은 정결하고, 왕한테 올릴 부분은 올리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이 아니라 이제 버릴 부분은 버리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왕을 올리는데, 그래서 의정부 서사는 뭐예요? 의정부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6조 직계제는 의정부 서사제나 직접 누가 최종 결정을 하죠? 왕이 최종 결정해요.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해. 의정부 서사제에서 이제 6조가 모든 놈을 의정부에 걸쳐 올리지만, 다만 예의적으로 두 가지면은 안 올려요. 직접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인사건하고 군사건, 그 주요 형벌건과 관련된 건 왕이 직접 담당을 해요. 그 외에는 6조가 의정부를 거쳐갖고 왕한테 올린다. 이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사료 부분, 세종 때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세종 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보자. 자,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를 실 때 6조 직계는 누구의 권한을 강화돼요? 왕권 강화. 그 다음 의정부 강화는 서사는 신권 강화. 다만 이제 예의종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좀 자신감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저 이제 의정부한테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다음 이제 그 왕권을 대변하는 집현전하고, 그다음
승조원이 이제 그 대신들을 견제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정부 서사제도 이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왕들이 되게 육조직계제를 원하지 의정부 서사제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과정 이거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자, 크게 이제 큰 맥락을 볼 때는 대개 이제 태종과 세조 때 왕권과 목조 육조직계제를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목표로 의정부 서사제를 했는데 되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보면요. 잠깐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그 17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실시 과정을 제가 악필이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이 사람 왜 글씨를 이렇게 못 썼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카타로의 왕대 어쩌보면 자, 태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뭘로 넘어갔다? 육조직계제. 세종 때는 다시 세종 18년 기준 의정부 서사제. 세조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다시 육조직계제. 그 다음 성종 때인데 이게 항상 말이 많죠. 성종 때는 논의만 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육조직계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중종 때 가서야 뭘로 바뀌었다?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뭐가 있었죠? 중종 반정이 있었죠. 중종은 별로 초등학생 실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건 아니죠.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권이 강할 때 이때 이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 그래서 조선 왕조 망할 때까지 계속 뭘 했다? 의정부 서사제도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볼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태종 초창기 때 이제 보죠. 자, 태조 때 그 예전 교과서에는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가르쳤다가 내가 얘들한테 욕을 얻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태조 때는 의정부 자체가 없었죠. 정종 2년 때 만들어진 거니까. 자, 하여튼 정종 때 이제 의정부가 신설하고 그리고 태종 4년까지 의정부 서사제 쭉 가요. 예. 근데 이제 4년 때 다시 육조직계제로 바뀌는데 이게 잘 실시가 안 되거든요. 14년까지. 그래서 먼저 이제 육조 판사의 권한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온 건 정상품에서 뭘로 옮겼다? 정이품으로 등업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8년에 예전에 8년 사료가 태종 8년 사료 기출사료 나왔거든요.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태종 4년 이후부터 이제 제도 실시 5년은 안 되니까 요때 이제 육부의 구체적 업무를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육부의 구체적 업무를 누가 육부의 구체적 업무를 결정을 하면 그때 의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직계제가 제대로 실시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까지는 명색은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육조직계지만 최종 결정권 누가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의정부가. 그래서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의정부에 관한 되게 강하다. 그럼 의정부가 육조 관리 감독권이 있었고 의정부 단독 의의는 의의는 뭐냐면 왕이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누구만이 올릴 수 있냐면 의정부만이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되게 강하죠. 근데 이제 14년 때부터 이제 완전하게 육조직계가 실시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병권을 단일화시키고 정치색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육조관리감독권을 박탈시켜요. 그 다음에 의정부가 왕의 의견에 어떤 의의를 올린 거를 뿐만 아니라 의정뿐만 아니라 육부도 올릴 수도 있고 대관도 올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의정부의 의의권 독점을 타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육조직계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태종 4년부터 14년까지 여기는 가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육조직계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던 제도고 그래서 육조직계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육조의 권한을 좀 높여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관련된 그 기출 근거편을 가지고 찾아서 한번 요 부분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1165페이지 펴보세요. 자, 1165페이지에 오면 이제 주 363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니까 주 368명까지 이렇게 쭉 나야 되는데, 요거 뭐 다 읽기는 그거고,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주 365번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 여기가 원래 제 핵심 내용이 364번이거든요? 주 364번? 요거 한번 읽어볼 수 있나, 다? 364번. 네, 이것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핵심 문장이니까. 네. 제1, 2차 왕자의 남을 주도한 방언이 실세가 되고 그의 의지에 따라 정종 2년 1400년 4월 도평이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고 또 그가 즉위하여 그 원년 1401년 7월에 의정부 관지를 개편한 이후 태종 14년까지 의정부가 최고 정치기관으로서 정치 관련에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소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의정부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왕의 재가를 받아 정치가 이루어지는 의정부 서사제는 주나라 총재의 제도에 가까운 정치체제로서 유교 정치에 바람직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는 그 직장과 직제를 보아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최고의 관부였으므로 태종으로서는 의정부의 정치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왕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었다. 태종 5년 정월의 관제개혁에서 육조를 승격시키고 의정부를 서무를 나누어 육조에 돌리려 한 조치는 의정부에 집중된 정치 권력은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태종 8년 1408년 정월에 비로소 의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육조에 기속시킨다 라고 하였고 태종 14년 4월에 의정부의 일을 나눠서 육조에 기속시키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태종은 개혁을 기도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육조 직계제의 실현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육조의 정치 권력이 강화되기도 했으나 과거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의 의정부와 같이 정치 권력의 핵심 기관은 되지 못하였다. 태종 14년 4월까지 국정의 대부분이 의정부의 의의를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의정부 의의는 의정부의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태종 14년 4월 이후로는 의정부의 단독의 의의는 거의 사라지고 육조의의 의정부가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여기서 승정원 공신까지도 함께 정사를 논의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국정을 의정부, 육조뿐만 아니라 대관, 승정원, 공신 등 중요한 정치기관과 그 간원들이 함께 논의하게 된 정치 운영체제의 변화는 과거 정치 권력이 의정부 또는 몇몇 재신들에게 집중되던 체제에서 여러 관부로의 권력 분산을 의미한다. 태종은 권력 분산적 국정 운영을 통하여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육조와 대관, 승정원 등 중요한 정치기관이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국정운영체제라면 유교 정치를 펴는 데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운영체제는 유교적 민본정치, 덕치, 인정, 예치를 내세우는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태종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권 강화 정치적 안정에 급급한 태종대에 유교정치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또 좀 보죠. 개혁은 이제 그 성종 때 가면서 이제 논의가 일어나다가 산인파가 이제 등장하고 하면서 중종 때 완전히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지도서 부분을 한번 넘고 이제 끝나게 돼. 지도서 270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의정부 서사제도 이제 육조 직계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핵심 문장이 그 뒷부분에 있는 270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있죠. 네 번째 문단 읽어볼까요? 1405년 태종 5년 대폭적인 관제개혁으로 6조의 장관이 판서를 정의품으로 격상하고 각 조에 속사를 두어 3부로 분장하게 하였다. 또한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한성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관할을 각 조의 소관부로 나누어 소속함으로써 6조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만을 가지고 행정적인 사무는 6조로 이관하여 모든 행정체계는 6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어 1414년 태종 14년에는 모든 정무를 6조에서 왕에게 직접 계문하도록 하고 의정부는 사대문서와 중재수의 재신만을 관장하는 이른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 이때부터 완전하게 이제 명실상부한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종이 즉위한 후 왕권이 안정되면서 일반 정무는 6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하고 이를 의정부 대신이 합의 결정한 뒤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이른바 의정부 선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인사 관리와 군사 문제, 사형수 심리 등은 각 조에서 직접 왕에게 계문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왕의 주도권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회복된 셈이었다. 자, 그 다음에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를 실시하고 그거 보세요. 자, 이후 성종 때 거치면서 건국대조 완성이 반포되고 사일파가 중앙정계에 등장할 추세에서 의정부 실시 제도가 논의가 진행되는 중 주최되죠. 1516년에 명실상부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 분명히 중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고 하고 성종 때까지 계속 뭐가 있다는 거야. 논의만 있고 6조 직계제가 있다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역사 팩트인데 그 일본 지도서에는 마치 성종이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참 답답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책태성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썼는지 자기가 잘못 알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책에도 교과서에도 그거 약간 몇 개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서울 교과서 쓰는 과정에 뺏겼어. 뺏겼는데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뺏긴 거야. 근데 주로 이제 교과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수가 안 써요. 교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교수는 이제 보고 훑어주고 그런 건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의정부 서사제 이 내용도 6조 직계제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게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가 좀 많거든요.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번까지 쭉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야? 70페이지에 7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A, B, C, D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역사의 사실은 태종, 세종, 세조, 중종, 건국대조 편찬과정, 세조에서 성종 때까지죠. 자, 의정부 또는 육주의 정치주도 맞죠? 그 다음에 경영의 치표였던 경영주의 발달. 이게 이제 세조 때 폐지됐다가 성종 때 부활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산군 때도 잠깐 폐지돼요. 그 다음에 또 부활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태종 시기하고 이제 세종 시기를 비교한 거죠. 자, 사관원의 독립과 홍건 간의 언론기구와 언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이건 성종 때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군신의 조화를 이어서 유교정치 기반이 됐던 시기는 당연히 세종 때죠. B. 예. 그 다음에 보기에서 조선시대 의정부 서사제가 중요시되는 시기. 여기 실시된 시기가 아니라 중요시된 시기야. 그러니까 언제 때요? 세종 때하고 중종 때죠. 태종 때도 의정부 서사제를 했죠. 근데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실시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다음에 밑줄씩 가를 쓰고 이런 행정시의 목적과 가정을 쓰시오. 의정부 서사의 목적은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6조 직계제는 왕권과. 근데 여기에서 가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헷갈려.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6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정책을 집행했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왕 때 어떤 것들을 실시하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매해. 명확히 해둬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부분들 쓰시면 돼요. 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5번인데
이 부분도 어려워. 어려운 문은 다 10년도 기출 문제야. 네. 그래서 그 한문사료는 이제 각각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이렇게 육조직계가 그냥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 거죠? 태종 8년 거야. 이게, 그래서 한문사를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거기가 어느 시기 때 몇 년에 적혀 있는 거, 이거 꼭 항상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간제를 개혁해 6조를 3품에서 2품으로 승격시켰다. 이거 언제 때냐? 태종 5년 때야. 태종 5년 때. 예. 그 다음, 주대의 운영 관리에 따라 재산 중시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것은 태종 때가 아니죠? 태종한테 죽은, 이방원, 누구야? 정도전 때죠. 정도전 때. 그 다음,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처성은 6조 넘기도 하였다.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결권을 관리 감독권, 의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언제죠? 14년 때죠. 예, 그 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설관분지. 설관분지 원칙에 따라서, 의정부가 4대 문서와 중재수 재신만을 간장하고 있다. 자, 4대 문서하고 중재수 재신만 간장하는 것은 언제 때죠, 이거는? 14년 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설관 분지가 뭐냐면 그 간직에 맞는 업무를 간장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업무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간직의 목적, 그러니까 항목적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 다음 5번은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들만을 의정부에 기속시켜 독립간부가 되게 하였다. 자, 여기는 이제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만을 의정부에 기속시켜서 독립간부를 하게 돼. 의정부를 이제 독립간부를 만든 것은 언제 때죠? 정종 2년 때죠.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거는 진짜 몇 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어. 아마 이걸 제대로 알고 그냥 답 쓰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의정부 6조에 대해서 박사학위증일 정도 따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건데, 요 근거도 제가 말했지만 어디에서 찾았냐면 국편에서 찾았어. 그래서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에 진짜 어려운 부분은 국편에 나와요. 근데 쓸데없이 한 개 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개를 보면, 마음 편하지. 마음 편해요, 진짜. 그걸 읽으면, 완전 플라커리 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나오면 내가 한 개 봤으니까, 뭔가 대비가 되겠다. 그건 그냥 정신적 위로 차원이지, 실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럼 국편을 다 봐야 되냐? 또 이명희 시판 보니까 국편을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나와도 국편이 다 봐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국편이 나왔던 거 알면 되는 거고, 그거 나온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국편이 53권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좀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30분씩 읽고 있어요. 괜찮아. 진짜. 아주 디테일해요. 근데 그걸 다 읽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어. 근데 이명희에서 이런 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고, 이해는 암기를 할 수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암기가 전제되고, 이해는 암기를 할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폭넓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폭넓게 이해하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합격하고 나서 시간 될 때 이해하세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때 정도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절정적으로. 이제 없어져, 이제 그런 생각이 확 없어져.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언론 학대를 보죠. 조선시대만큼 언론이 학대된 나라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사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왕권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독점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근데 실제 왕이 못하죠. 조선사회. 그래서 조선 사극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게 뭐야? 아니대옵니다, 야. 아니대. 무조건 하면 아니대오는 거야. 맨날 견제를 받아요. 그리고 언론이 상당히 발달이 됐고, 만약에 왕이 지멋대로 한다. 그럼 어때? 연산군처럼 지도새도 모르게, 쿠데타를 이거 쳐내는 거야. 그만큼 이제 언론이 발달된 나라고, 그만큼, 하는데, 자, 보죠. 자, 위로부터 언론 학대 보면, 산참, 융대, 차대가 있어요.
3차라는 건 뭐냐면 아침 조회죠. 그래서 이제 매일 국왕이 편전에 나가서 나오면 의정부와 그 육조 뭐 시종신 와갖고 대신대 회의를 해요. 3차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창상관, 그리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상관, 이렇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윤대라는 건 뭐냐면, 윤대는 매일 이제 5명 이내에 이제 6품 이상의 문관이나 사품의 무관을 간첩을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실무자급 중에 약간 중간층급 있죠. 부장급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차대는 뭐냐면 그 매월 6차례 이제 뭐냐면 의정부, 의정이나 3사 고급관우 전직 대신들, 그러니까 원료 대신들 모여갖고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윤대는 젊은층 실무직 부장급 정도 얘기하는 거고, 요 차대는 좀 원료 대신급 정도 해갖고 국정 자문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부터의 언론이 있어요. 이제 밑에 민으로부터의 언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신문고인데 신문고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상원과 격쟁 같은 게 있는데, 상원이라는 것은 국왕 행차 때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글을 몰라. 그러면 격쟁을 하죠. 국왕이 있는 근처에 직을 쳐갖고 국왕의 이목을 끈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격쟁한다고 해서 왕이 직접 듣는 건 아니고요. 갈림파면에서 뭔지 알아보게 해.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궁궐 들어서 처리하는데, 이 격쟁은 주로 상원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격쟁 상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일 활성화할 때가 언제 때죠? 격쟁 상원 정조 때죠. 이 정조 때는 이제 하성행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쟁 상원 이런 것들을 뭐냐면 들었어. 그래서 민의 움직임들을 항상 파악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 때는 밀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세도 정치 때는 그 통로를 이제 막아버리니까 이제 민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폭발해 나가는 거죠. 네. 지금은 비슷하잖아. 막 느끼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우리 시대가 지금 조선 시대보다 참 후퇴했다. 조선 왕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은 그냥 딱 듣고 뭐 선거공을 무시해버리고 마이웨이 나가잖아요. 그냥. 네? 아유 불쌍해요 진짜. 그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이 되게 발달된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조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경영이 있는데 경영도 되게 중요해. 경영도 뭐냐면 그 임금의 학문을 돕기 위해서 그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가르쳐.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왕들은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가르칠 때 그냥 그 경영만 하냐? 그게 아니죠. 뭐죠? 같이 정치도 논하죠. 이걸 이제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경영 정치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의 일과표 보면 되게 이제 이 왕이 4시, 5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에 아침 식사하고 8시에 이제 공부를 해. 아침 공부야.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아침 조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또 낮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료를 접근하고 오후 7시에 저녁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왕실 우도하게 저녁 문안을 하고 11시에 지침을. 10시까지 상승을 읽어요. 이게 원칙인데, 왕이 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왕도 이게 조선시대 왕이 상당히 피곤한 직업이거든요. 네. 하여튼 3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잔소리를 했겠어요. 그 원료 대신들이, 하면서 이게 안 된다, 전대한다. 이거 맨날 들어야 돼. 근데 이 경영을 오히려 그 신학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조 때나 연산군 때, 연산군은 공부하기 싫다고 때려쳤죠, 그냥. 근데 이 경영을 제일 좋아했던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영조야. 영조는 그 경영을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영조 때는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을 갈시거든요. 아무리 왕이 학식이 많아도 신하보다 못해요. 이제 신하들은 밥만 먹고 그 시사했던 사람이니까 유교 경쟁을 꼭. 근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원래 그 왕이 계승서에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40대까지 뭐 잠저에 있었어. 그냥 사저에 있었는데 맨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무술이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성이 없잖아. 정통성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통성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묻으려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사람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신하가 보통 조선시대 때는 유교 경전을 근거하면서 유교 경전에 의하면 시경에 뭐뭐뭐가 있습니다. 그냥 왕이 그렇게 하소서하면 딱 보면 야 너 보니까 잠복 근거했다 인용했다
그게 아니라 150페이지 보는 게 166페이지 펴면 시경에 이런 이런 말이 있다. 호경에 이런 말이 있다. 오히려 반박을 해요. 그만큼 되게 뛰어난 강의야. 오히려 가르쳤어. 그만큼 이제 그 영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영을 좋아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치 형태, 경영을 통해서 정치하는 형태를 무슨 정치를 한다? 경영 정치를 한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도 있었지만 고려시대는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그 뭐냐면 했던 건 조선시대였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 중간 폐지됐다고 했죠? 세조 때하고 언제 폐지됐죠? 연산군 때 폐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72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거기 보면 경영이 있죠. 예, 경영. 그 경영은 임금의 학문을 돕기 위한 교육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우리나라 실시한 건 아니고요. 한나라와 당나라 때부터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조시대 때 간혹가다 있었어. 예, 예종 때 도입했지만 또 폐지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본격화가 이제 됐죠. 그래서 중요한 정치 협의 기구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강의는 홍문관원이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러 대신들이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사서 오경을 이제 수집하고 읽고 주관과 석강과 3번 강의를 했다. 그리고 경영은 이제 협의 기구의 기능이 컸다 등등이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경영의 어떤 내용들 쭉 있고 그 뒤에 부분이 경영의 의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영의 의미 부분만 읽어볼게요. 조선시대 경영은 조선시대 경영은 교육제도일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기구로서의 기능도 컸다.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부관과 신하들이 정치 현안들을 협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강에는 국왕을 비롯하여 의정부 6조, 승정원,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등 권력의 핵심부가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정책을 협의하기에 편리하였다. 따라서 경연은 중요한 정책협의기구로 발전하였으며 왕의 일상생활 및 정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의 이 특이한 정치제도는 1894년 가부개혁 때 축소되었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중앙정치기구를 보죠. 중앙정치기구. 자, 여기 보면 이제 표는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의정부를 보죠. 의정부. 의정부는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 때 최고 권력기구죠. 대개 최고 권력기구는 뭐라고 하죠? 도당이라고 하죠. 도당.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최고 권력기구는 도당이고, 후기 때는 어디죠? 비변사죠. 의정부의 명칭은 그 어디 나오냐? 우리 이제 그 의정부리라고 해서 의정부 아시죠? 원래 양주에 속했던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좀 커졌는데 애들이 이 의정부라는 곳이 따온 거야. 그래서 그 의정부 시청에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 의정부의 기원 나오면서 태조와 태종이 만나가고 정치 논했던 곳. 그래서 의정부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역명이 뭐가 된 거야? 간척명이 된 거야. 그래서 한때 의정부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참 뿌듯한데, 예. 자, 하여튼 의정부는 그 3위정 합작기구죠. 그래갖고 이제 뭐 있죠? 정일품인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종일품인하고 뭐 정사품 해갖고 이제 쭉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다. 경영과 서영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원상제 있죠? 원상제를 담당했던 기구가 요거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과 서영은 이제 실무가에서는 이제 그 여기가 담당하고 홍문관이 담당했고 거기 참가했다는 거야. 경영과 서영 담당을 저희 참가했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조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 부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부였죠. 부. 근데 이게 조가 된 거야. 왜 조가 됐죠? 제후의 국가니까. 그래서 2조는 이제 뭐하는 기관이에요? 인사권. 그 다음에 호조는 재무, 예조는 의례 교육, 그 다음에 병조는 군사, 형조는 형법과 관련된 거고, 공조는 토목공사 관련된 건데, 순서가 좀 눈여겨볼 순서가 뭐야? 병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좀 그게 고조시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조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사사가 있어. 사사.
그래서 하고 간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 만처럼 사사가 있는데 고려시대는 단사제를 채택했다고 했죠.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개밖에 없었죠. 예. 근데 네 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속사라고 해요. 보통 사들. 그 다음에 아문이 있어. 그게 아문인데 아문은 협력기관이야. 그 부의 협력기관. 그래서 그 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속아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조 같은 경우에는 무선사, 승원사, 무비사는 속사고 훈련도관, 훈련군, 군기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문에 속하는 거죠. 관련기구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뭐냐면 조, 속사, 그다음 아문, 속아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사인데 3사는 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 자, 이 3사는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되어 있는 기출문제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 3사는 어떤 기구였어요? 제정기구였다고 했죠. 근데 실제 호구 때문에 견제를 받았고 녹봉 관리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기능이 이제 호구에 완전히 통합이 돼버렸죠. 근데 이때 이제 3사는 언론기구냐 대간이야 대간. 그래갖고 예전에 고려시대 때 이제 중서문화서 낭사라든지 그다음 어사대 맡은 게 여기에서 맡은 거야.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고요. 3사 역할을 보면 이건 3사 역할을 주의할 건 뭐냐면 요때 3사 역할은 건국대전에 적혀 있는 거야. 건국대전에. 근데 실제 운영은 또 달라.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건국대전에 적혀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원부는 뭐냐? 여기는 현실 정치의 어떤 정책 시행과 시비를 논의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걸 탄핵하고 풍성을 고정하고 분수에 어긋나거나 거짓된 것을 금지 관리 감찰기구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어디가 나오죠? 어사대. 그래서 사관원은 간언 어떤 것은 방박 잘못해야 되는 방박. 근데 여기 방박은 봉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봉박은 뭐야? 거부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간언하고 이제 비판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관원이고 홍문관은 뭐냐면 이제 이건 성종 때 만들었죠. 어디 후신이죠? 지평관. 그래갖고 서적을 관리하고 중요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장군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양사라고 하는데 사원부와 사관원은 뭘 행사하죠? 네, 서근권 행사하잖아. 네, 서근권 행사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실제 활동을 뭔가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3사는 권한이 언제 커지냐면 성종 때부터 권한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법에 없는 여러 가지 권한을 또 주거든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네? 홍보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 권한을 나중에 남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는 그 권한이 이제 하나하나씩 빠져나가. 뺏기고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냐면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좀 하위직 관료들이 3사가 좀 하위직 관료들이 있어요. 고위직 관료를 견제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 조선 후기 때는. 그래서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3사의 권한들이 여러 가지 뺏기면서 하위직 관료들이 오히려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권력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고위직 관료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언론도 고위직 관료들 집중되면서 비변사가 언론의 중심지가 돼요. 이제 조선조선 3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권력 변화에 이제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사의 언론의 원칙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과 좀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성종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건 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홍보파를 견제하려고 간행상 인정해 준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폭문거예요. 뭐냐면, 사행성 홍보세의 전행을 건재하고 그들의 비리를 구체해요. 소문을 듣는 사실도 근거에 탄핵한다. 이건 뭘까요? 지금 국회에서 자주 하는 거 있잖아.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말이라도 뭐냐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폭문거이고 불문어근. 그래서 말이 어딘지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돼. 떠들 때 잘못하면 이게 뭐야? 허위사 유포가 되고 자기가 이 사람 애 낳는 사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이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상한 홍을 퍼뜨릴 수 있죠. 근데 근거제로 난 저기 뭐냐면 불문 어근해갖고 근거 안 제시해도 된다.
그리고 뭐 허위사항 유포할 수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피형은 뭐냐면 평범과하고 이제 불문 어거는 좀 약간 권한이죠. 근데 이거는 좀 책임이야. 그래갖고 피형은 논의의 공정사법에서 작은 혐의를 받더라도 뭐냐면 혐의가 받더라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물러나는 거야. 왜냐면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도 물려나는 거야. 근데 혐의 부분은, 피형 부분은 삼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관들도 되게, 대신들도 그래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뇌물 받아서 소문이 돈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았다, 혐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자기가 뭐냐면 그만큼 평소에 뭐냐 행동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지 않냐, 물러나잖아. 지금 좀 집착하지 않아. 지금은 뇌물 받아도 뭐 끝까지 우기잖아. 형이 판결돼갖고 감옥소에 갇히고 그까지 그냥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잖아요. 예, 좀 달라 보이는데, 자, 원인 운영은 뭐냐면 3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모두 모여서 공통된 의견을, 이건 뭐냐면 한 명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게 좀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원부, 사관, 홍문관이 다 모여갖고 공통된 의견을 말해. 그리고 개진해서 거기 가고 국물 앞발 자주 보시죠. 엎드려갖고 막 상소 올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안 받아줄 때, 받아줄 때 그냥 계속 상소 올리는 거야. 그냥 아니되었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원인 운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의 특징들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언론 기능은 지금은 되게 보면 어디에서 하죠? 정부가 안 하죠. 정부 안에 언론 기능이 없잖아요. 주로 어디에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제도권 안에서, 권력기구 안에 언론기구를 설치했어요. 근데 운영은 내가 보니까 요즘 더 잘한 것 같아. 지금은 자본의 통제를 받고, 예전에 뭐 정치 권력의 통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엔 자본의 통제를 받고, 또 누구처럼 이제 뭐냐면,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데, 하여튼 운영은 되게 잘했나 봐요. 예. 그래서 조선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5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안으로부터 비판, 체제 내 비판이 잘 됐기 때문에. 50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다른 나라 없어요. 예. 그만큼 조선 사회가 내부 자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 왕권을 견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서 273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3사의 언론활동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3사의 언론활동은 이제 권한 부분이 있고, 쭉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보시면요, 273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부터 해서, 거기, 3사 언론 내용은 대상이 되었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원부에서는 현실 정치와 정책 시행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고 모든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살펴 탄핵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분수에 어긋나거나 거짓된 것을 금지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왕의 행위에 대해 관언을 하고 정책에 대해 의논하거나 잘못에 대해 반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홍문관에서는 궁궐안의 서적을 관리하고 왕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하였으며 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다. 특히 홍문관원은 모두 경영관으로 왕의 공부를 돕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는 왕의 정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간쟁권과 관리 임면과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심사하는 서경권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며 조정의 기강으로 인식되었다. 홍문간원은 모두 경연을 맡고 부제학 이하 부수창까지는 지제교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홍문관은 논사의 책임을 맡으며 공론의 소재처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전의 규정일 뿐 실제로 사원부와 사관원의 업무는 거의 같았고 홍문관도 기본적으로는 언관으로서 대간의 말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법전 규정에 더하여 16세기에 사림 세력이 성장하여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새로운 언론 관행이 만들어져 3사의 언론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3사의 언관들은 개인적으로 면획하기보다는
동료들과의 합의를 거쳐 논의를 제기하였고 이걸 뭐라고 하죠? 위경개정 원위 운영이라고 하죠. 네, 원위 운영. 네, 포셈에 있는 말이에요. 포셈에 있는 말. 원위 운영. 네. 더 나아가 사원부와 사관원이 합세하는 양사합계, 여기에 홍문관까지 가세하는 삼사합계를 이루어 공론을 표방하였다. 살인세력은 훈구세력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들의 비리를 규철하면서 소문으로 들은 사실에 근거해서도 탄핵할 수 있는 풍문거액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불문 언급내 관행을 확립하여 언론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또 3사 간원들은 논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혐의라도 피하려고 했고 그 피험에 대한 처지도 3사 스스로가 담당하였다. 3사 언론의 내용은 유교 이념에 기초한 명분이나 윤리 풍속에 관련된 사안, 관리들의 인사 문제나 비리 행위, 특히 수령, 감사 등 지방 간의 비리나 축제 문제와 인물의 적합성 여부 등의 문제가 항상 3사 언론의 대상이 되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간행어 주어진 권한들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3사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의 청탁이나 이런 것들과 아니면 자신의 권력기구 있죠. 권력 파당하고 관련되어갖고 파당의 이익을 그냥 무조건 든다는 데서 여러 병폐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3사의 언론 간행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언론 기능이 좀 약간 약화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승정원을 보죠. 자, 승정원은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기구죠. 그래갖고 이제 고조시대 때 중초의 승선하고 관련돼 있어요. 승선. 예, 승선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승정원은 이제 왕령을 출납하는 기관이에요. 왕령을 전달하거나 이제, 여러 위견을 취합해서 왕한테 전달해주는 국왕의 비서기관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승정원이 이제 최고 높은 상을 뭐라고 하죠? 도승지라고 하죠. 도승지. 보통 육승지라 해갖고 지금도 있죠. 민정 그 수석이 있고 뭐 여기 수석도 있잖아. 그래서 기관 그 비서기관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최고 각 분야의 높은 건 승지라고 그걸 총괄하는 사람을 도승지라고 해요. 도승지는 그다지 끝발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이제 그 하부 관리들이 있는데 요 승정원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승정원 일기야. 승정원 일기인데 승정원 일기는 되게 유명하게 말하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죠. 7개 정도 되는데 이게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두꺼워.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때의 이제 승정원 일기는 뭐 이미는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인조 때부터 이제 쭉 건데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10배,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짤막하게 만든 거를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보면 아주 되게 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번역 사업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하지? 인조 때 좀 끝나고, 인조 때도 아직 안 끝난다고 들었는데, 계속 하고 있어. 그거 번역하려면 100년, 200년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확보되는 거죠. 예, 승정일기 번역 사업에.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다. 더 자세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2차 사료죠. 후에 편집됐잖아. 그러니까 편집됐다는 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새롭게 자기가 만든 것들만 이제 막 편집하거나 비록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믿었던 것들을 편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의도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사실까지가 떨어진데 승정일기는 왕이 말한 것을 거기에 이제 그 사극에 보면 승정 주사라고 해서 막 적잖아요. 그것을 그때마다 계속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정확하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하여튼 승정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구가 있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사법기구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된 사법기구가 없어요. 행정부하고 행정기관 사법기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삼법사라는 게 있어. 삼법사는 사원부, 형조, 그 다음 한성부. 한성부는 왜 사법사에 들어가면 한성부는 오늘날 말하면 뭐 하는 기구죠? 서울시청이죠. 근데 여기 노예를 다루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때문에 이제 그거고
그다음 의군부는 이제 국왕 직속 사법기관인데 국왕 안위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중재인 처리를 하거나 할 때 있고 그 중에 더 모욕이나 대역이나 모반일 경우에는 구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사극 보면 왕이 나와갖고 막 친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국청인데 모반 사건을 되게 이제 국청에 다루죠. 근데 이 모반 한번 걸리면 빼돌았다면 다 죽어야 돼. 되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죠. 조선시대 때 이 모반 사건 걸려가지고 엮여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사관이라고 해갖고 교소관. 여기는 없어요. 교소관에서 이제 견적을 간행하고 간장하거나 그다음 성균관. 그 다음에 예문관. 예문관은 국왕 교소를 제찬하고는 외국 문서를 담당하고 숙무원이 있어. 네, 그래서 여기 그 교소관, 성균관, 예문관, 숙무원 이렇게 그 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춘추관회가 있죠. 춘추관. 춘추관은 뭐하는 담당하는 기관이죠? 역사를 담당.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면 춘추관 밑에 뭘 개설해요? 실록총을 개설하고 대개 왕이 이제 금방 죽으면 간단히 끝나. 근데 왕이 장수일 경우에 좀 있는데 실록총 밑에 3년마다 한 개 방씩 만드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은 방을 만들었던 왕은 누굴까요? 영조죠. 짧은 방은 문종이고 문종은 뭐 한 개의 방은 딱 끝났네. 그래서 실록총 안에 3년마다 이제 딱딱 나가고 신부 방을 몇 개씩 만들어요. 3년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작성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의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